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꿈의 이름 공방 진영쌤입니다. 오늘은 산청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아직까지 저한테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산청토를 써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이제 제가 점토 구매할 수 있는 그 사이트 링크도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이제 그 점토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는 걸 아셨잖아요. 대부분 옹기토를 사용하시는데 화분 만드시기에는 산청토도 괜찮아요. 아마 옹기토보다 형태 만드는 게 난이도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. 왜냐면 얘가 입자가 좀 더 굵은 입자들이 더 많이 섞여 있거든요. 옹기토보다는. 보여드리면 얘도 지금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그 동형 백자토랑 좀 비슷하죠. 제가 백자토도 그냥 백자토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동형 백자토라고 하잖아요. 백자토만 하더라도 종류가 5가지 이상 될 거예요. 완전 백색토가 이렇게 좋은 백자토가 있는가 하면 제가 사용하는 건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 빛이 나잖아요. 이렇게 백색도. 그래서 여기 얘가 완전 얘보다 더 하얀 백자토가 있는 반면 이 사이에 중간 단계의 백색도를 나타내는 백자토들이 또 있어요. 왜냐면 지금도 흙공장에서 흙을 계속 개발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점토를 사러 가면 이번에 이렇게 만든 점토인데 한번 써보시라고 샘플을 주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러기도 하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얘는 이제 산청토랑 그 백자토 흙 상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떤 때는 좀 붉게 나와요. 근데 또 어떤 때는 비슷하게 약간 회색빛 백자토랑 비슷하게 또 나와가지고, 그리고 공장에서 그때그때 얘네가 재료가 정말 천연 자연의 물질이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. 구매한 그 시기에 따라. 똑같은 산청토인데 약간 다르죠. 얘가 더 검검한 그런 점박이 입자들이 더 많아요. 전 사실 이렇게 점박이가 더 많은 게 좋거든요. 더 따뜻하고. 근데 이게 또 온도대에서도 점토의 빛깔이 달라요. 그 가마가 이제 크잖아요. 그 가마 뭐 1층부터 2층, 3층 만약에 5층까지 이렇게 쌓여졌다고 하면 맨 바닥부터 중간 맨 위에 그 온도대가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끝에 부분에 끓여주는 시간을 저는 1시간 10분 정도 끓여주긴 하는데, 자, 얘 보면 뿔 있죠. 뿔은 어떤 색을 칠한 게 아니고요.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옹기토예요. 자, 초콜릿색 같죠? 1200도보다 조금 낮은, 얘는 좀 낮은 온도대에서 구워진 거고, 옹기토는 사실 1205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길게 끓여주면 좀 끓어요. 얘가 그 온도를 버티지 못하고. 얘는 이제 윤기도 나고 좀 거무튀튀한 검붉은 색이 나고, 얘는 정말 초콜릿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옹기토는 요런 색깔, 따뜻한 붉은,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. 근데 얘가 조금 더 거무튀튀하지 않으니까 얘가 더 예쁠 것 같잖아요. 이렇게 뿔이 얘랑 바뀌었어야 되는데, 몸통은 요런 빛깔이 좋고 뿔은 요런 게 빛깔이 좋고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산청토는 거진, 지금 여기에서 보시기에도 그릇류가 없죠. 제가 만든 게 거진 소품 위주로 하는데, 얘는 백자토, 얘는 산청토. 이때보다 좀 더 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. 기본적으로 점박이가 더 많이 있어요. 산청토가 백자토보다. 자, 미세한. 근데 저는 이 점박이가 너무 예뻐가지고, 붉게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기, 얘는 백자토에 산청토 껌딱지라고 제가 붙여놓은 건데요. 이런 유약이 이제 녹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산화되고 막 그럴 거잖아요. 그런 거에 얘가 영향을 받아요. 얘는 이제 유약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점토 그대로의 그런 성분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붉죠. 근데 이 붉은 게 되게 예뻐요.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는데, 집도 유약 주변 테두리 부분에 약간 그런 식으로 더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. 이건 집 모양 메모꽂이에요. 여기다 명함이나 사진 같은 거 꽂을 수 있죠.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리면, 요 창문 있죠. 이게 야광으로 돼 있어서 밤에 주무실 때 불 켜있다가 이제 불을 끄잖아요. 요 창문만 불빛을 밝혀서 집 안에서도 야경을 보실 수 있답니다. 예전엔 제가 이런 소품 작업을 많이 했어요.
근데 따로 주문 제작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핸드메이드 페어 같은 것도 못 나가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면서 다시 즐겁게 재미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. 하여튼 제가 왜 산청토로는 소품 작업만 하냐면, 이 산청토로 그릇을 만드시면 안 돼요. 다른 더 고운 점토랑 섞어서 하시는 거는 몰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식기류에 적합하지 않은 점토예요. 왜냐면 얘로 만약에 컵을 만들었다고 해요. 예전에 제가 컵을 만들었어요. 산청토에 지식이 없어가지고. 대학교 다닐 때도 산청토는 만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점토들이 계속 개발되긴 하니까 일단 거두절미하고 컵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1250도에 구웠어요. 유약까지 다 바르고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는 쓴커피를 못 먹어가지고 커피를 타서 설탕도 넣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날 작업을 하고 하면서 그걸 다 못 마시고 그거를 정리를 안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작업실에 나왔는데, 아 내가 어저께 이걸 안 치웠지 하고서 그 컵을 씻으려고 딱 잡았거든요. 그 컵을 이렇게 딱 잡았는데 겉에가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왜 그걸로 만들면 안 되는지. 걔는 완전 방수가 안 돼요. 근데 화분으로는 좋죠. 통기성이 있다는 거니까. 그러니까 걔네들로는, 이 산청토로는 절대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뭐 일반 물기 없는 뭐 과일을 그냥 보관하듯이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바구니 형태는 몰라도, 물기가 이런 도자기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그걸 세척할 방법이 없잖아요. 세척도 안 되고.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면 세균도 번식하고. 그래서 절대 식기류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품으로, 이게 산청토 느낌. 다른 약간 유약,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빛깔이 오묘하게 나오는 유약인데요. 이 유약을 발랐고, 여기는 꾹 하트 도장을 찍어가지고, 이건 도자기 물감, 커피 색깔 물감으로 장식을 하였죠. 여기는 쑥 파가지고 무게를 줄였고, 이건 초받침이에요. 여기 초를 딱 올려서 타지 않는 나무인 거죠. 그리고 얘도 산청토로 몸통을 만들고 따로 색을 칠한 게 아니라, 요런 거는 옹기토예요. 옹기토 2건, 목 스카프도 하고, 얘도 백자토로 하고 2건을 산청토로 만든 거예요. 따뜻하죠? 얘는 전체적으로 유약을 하지 않았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산청토는 유약하지 않은 그 점토의 빛깔이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. 얘는 유약이 그 광이 없는 거, 무광 투명 유약을 바른 건데요. 요 위에도 산청토거든요. 그러니까 유약을 했을 때, 무광 유약을 했을 때는 붓지 않은데, 유광 투명유를 바르면 산청토는 좀 색깔이 진해져요. 근데 무광 매트유 했을 땐 요런 차이. 화면에도 잘 보이실란가요? 이 웃기게 생겼죠? 콩알이에요. 콩을 물에 담가 놓으면 쑥 싹이 생기잖아요. 콩에 싹이 나서 팔이 되고 줄기가 자라서 메모꽂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제가 막 지었죠. 그래서 예전에는 점토 고유의 색깔들이 저는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요런 것들을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점토로 조합을 해서 좀 장식을 많이 했었어요. 양이 대표적이고, 여기를 이렇게 막 경계를 해가지고 색을 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. 요거는 이제 색을 칠하긴 한 건데, 이게 무슨 컨셉이게요? 얜 수면 양말이에요. 왜 잠 안 오실 때 양 한 마리, 양 두 마리 이렇게 세잖아요. 그래서 잠 잘 주무시라고 수면 양말 신은 양이에요. 그런 컨셉으로 얘도 이렇게 메모꽂이 있는 건데, 얘는 꼬다리가 어디로 갔네요. 얘는 구멍을 안 뚫었어. 실수인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얘도 산청토로 만든 집이랍니다. 산청토끼리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
가마 안에 위치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때그때 흙 조합이 조금 달라서 흙 공장에서 나올 때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약간의 변수는 감안하시고 산청토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뭐 1250도까지 굽지 않고 그냥 바니쉬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화분 만드실 때는. 그때는 뭐 굳이 뭐 산청토를 써야 되나 하겠지만 일반 옹기토보다는 산청토로 형태를 만드는 게 좀 더 쉬우실 거예요. 옹기토가 아무래도 좀 질퍽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제가 오늘은 산청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봤습니다.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점토만의 매력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하여튼 오늘 키포인트는 산청토만으로는 식기류를 절대 만들면 안 돼요. 일반 다른 공방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외로 산청토로 접시나 그릇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거는 고운 점토랑 섞어서 쓰셔야 돼요. 꼭. 그렇다면 네, 아셨죠? 여러분들도 이런 소품들 만들어서 화분 주변에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매력적인 점토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